실제 출제될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분량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지 시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나올 만한 건덕지를 건드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딜러 양성 프로젝트 나만의 영어 힐러, 영어 프로파일러 최명형입니다. 좀 수식어가 좀 길죠? 예.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당 미탐에서 영어과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치미래 탐구에서는 그 의치한반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과고 전문 학원에 출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쪽은 이제 포항 제철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양서고등학교라고 이제 양평 양수리 쪽에 있죠. 네, 그 학교랑 그 다음에 이제 북일고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수업을 갖다 중간에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온라인에서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10년째 대표 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지방 설명회 같은 거 제가 쭉 가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북일고 1학년 학생들한테 있어서 이제 영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일고 영어 내신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불친절한 선생님의 야생 훈련입니다. 상당히 좀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감수성이 없을까? 애들을 갖다가 잡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보면 한성과고, 세종과고, 대일외고, 서울외고, 그 다음에 이화외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세화고나 세화여고, 그 다음에 휘문고, 그 다음에 제철고, 양서고, 이런 학생들 쭉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각자 학교마다 컨셉이 다르죠. 뭐 이를테면은 과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과고는 근래 들어서 영어가 무너졌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학고 3학년 애들 딱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 수능 기준으로 쳤을 때 북일고 학생들 한 입학 당시에 정도 학생들이 과학고 3학년 한 1학기 마쳤을 때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무슨 영어 시험을 봐야 되지? 뭐 이럴 정도로 좀 과학고는 좀 많이 좀 처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걸 좀 많이 시키죠. 뭐 원서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이쪽 라인들은 대체로 그 수업량을 상당히 많이 늘립니다. 이를테면은 좀 이따 비교를 드리겠지만은 포항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이 이제 이 내신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 한번 보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한 70%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 이거 갖고 안 돼 라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북일고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요, 제철고보다 북일고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난이도나 소요된 에너지는 훨씬 더 높은데, 근데 절대로 1학년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학년 끝나고 나서 2학년 올라갔을 때쯤 대충 여기서 이제 정시를 타야겠구나 라고 어떤 갈림길이 좀 이렇게 생기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일고가 조금 갖는 어떤 특별한 점들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P고등학교, Y고등학교라고 해놨는데 P는 당연히 포항제철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Y고등학교는 양서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유형,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포항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능형, 그 다음에 양서고도 수능형인데 약간 어떤 그 내신이다 보니까 객관식에 있어갖고 조금 좀 특이한 점이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북일고는 수능형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소스가 원서예요. 시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예를 들면 수능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한다 하면은 자료가 넘쳐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료들이 시중에 있는 자료, 뭐 이를테면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찾아가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로 좀 퀄리티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퀄리티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는데 얘는요, 해석본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갑자기 원장님이 전화가 왔고, 명영아,
우리 북일고 영어 수업을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제 첫 마디가 한숨이었습니다. 정말 힘든데 이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님들 그 북일고 영어 시험 대비는 학원비 한 2배 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그 품이 들어갑니다.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수능 지문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쪽. 그래서 고3 지문이 한 1학년 기준으로 한 30%.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갑니다. 이 외부 지문이 얘네도 골 때리거든요. 얘네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식 3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가 외부 지문이에요. 그 10문제 중에 제가 막 출처를 찾다 보면은 일부 관연도 EBS나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 나온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수 국내에 없는 지문을 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없는 지문인데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딱 수능형으로 출제합니다. 실제 우리 평가원에서도 외국에 있는 지문들을 갖고 와서 출제할 거 아닙니까? 그것과 동일한 방식 출제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괴리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단 분량이 한 200지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 지문으로 쳤을 때 보통 일반 평범한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서 한 3과 정도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한 2회분 들어가면 모의고사 2회분에서 28문제가 2개니까 56문항 정도인데 실제 그 중에서 뭐 버려야 될 문제들 많거든요. 일치, 불일치, 도표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는 한 40문항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80% 정도가 수능형 객관식이고 나머지 20%가 객관식은 객관식인데 이를테면 수능형 어법 문제라면은 1, 2, 3, 4, 5 틀린 거 하나 찾으십시오라는 형태인데 근데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한 2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틀린 것 모두 찾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십시오라는 형태니까 훨씬 더 좀 깊숙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식인데 거기에 대신에 얘네들은 서술형을 보진 않습니다. 수행평가로 모든 걸 대체하는데 수행평가도 골 때려요. 영어 원서 읽고 독후감 쓰기 이런 건데 그것도 학원에서 다 해주죠. 어차피. 자, 영어 원서를 쓸 때 이를테면은 국내 번역본이 있는 걸 갖고 와서 써. 그 다음에 만져줄게.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자, 그 다음 양서고등학교가 그나마 새 학교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형이고 일단 학년 그 구성으로 봐도 고3 지문은 등장하지 않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2 지문이 한 60%, 고1 지문이 한 40%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한 2과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교과서는 뭐 나와봤자 실은 교과서를 갖다가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 2문제, 3문제에서 끝나죠. 그 다음에 얘네는 분량이 한 80지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80지문도 막 토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한 절반 밑으로 떨어지죠. 분량이.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00지문이라는 어떤 이 지문의 어떤 개수가 보통 이제 서울 강남권에 있는 어떤 자사고들 이런 학교들이 대충 200지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서술형이 들어가는데 서술형이 좀 평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서술형 저런 서술형 나올 거야 딱 한 20문장 정도만 찍어갖고 영작시키고 뭐만 해도요. 서술형은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근데 북일고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예요. 원서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원서인데 보통은 수능에서 접하게 되는 지문은요. 한 단락을 예쁘게 잘라내서 그래서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서를 보다 보니까 단락 개수가 뭐 10몇 개에서 긴 건 20몇 개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흔히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볼 만한 책들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수능형의 지문의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걸 합니다. 즉, 이 지문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싶으면 조금 더 가다듬고요. 심지어 이제 단어 같은 것들도 다 흔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있는 단어들 위주로 쭉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단어도 생뚱맞은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책 딱 보자마자 중학교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불구를 갔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재미도 없습니다. 한 단락짜리 짧은 지문에서 뭔가 어떤 알맹이 있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다 보면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아이들이 관련된 소재 같은 거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데 얘네는 너무 길어지니까 길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뭐 마오리족의 언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언어 얘기 쭉 나오는데 그냥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가 도저히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년 구분 자체가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모의고사가 포함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2회분이 보통 학교에서 교과서 2과에다가 모의고사 2회분 보는 건데 얘네는 분량으로 치면 똑같이 한 200지문 정도 되는 데에다가 거기다가 한 40지문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학교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겉모습은 수능형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역시 내신이다 보니까 객관식의 어떤 자유도가 높잖아요. 어떤 형태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형을 기본으로 한 어떤 내신 특유의 어떤 객관식들이 등장하고요. 플러스해서 서술형이 일단 분량이 많은 데다가 나올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을 하다 하나하나 다 시켜야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북일고 영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양서구 말씀드렸잖아요. 양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과학고등학교 외고 그다음에 양서구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서초에서 세화여고 수업할 때는요. 세화여고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갖고 왜 만나자고 그러지?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만났더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술 먹고 뭐 이런저런 학교 돌아가는 얘기, 영어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끝에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은 보통 입시 성과가 좋은 학교들은요. 손 안 대고 코를 풉니다. 시험을 빡세게 내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학원 가서 공부해 오거든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볼 때마다 애들의 실력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아이들의 입시 성과가 수능 쪽에서도 나오는 거죠. 어차피 내신은 그 안에서 나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요. 양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예 출강, 양서구 안에 외부 수업으로 출강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 안 한 상태에서 친구놈이 그 앞에 학원을 차려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진학부장, 3학년부장, 각 학년부장들이랑 같이 술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그 양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애초에 1학년 때부터 한 절반 정도의 선생님은 얘들아 니네가 사이끼는 수능 이하를 시켜요. 그래서 애초에 수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1학기 끝나고 거의 갈립니다. 근데 북일고는 1학년 말까지 가고요. 그 경쟁이 박 터집니다. 그래서 1학년 말이 딱 돼야지 이제 내가 수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내신으로 가야 할 것인가가 좀 결정된 어떤 그런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업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기가 또는 공부하기가 제일 조금 힘들고 까다로운 부분일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서 교재 요걸 갖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북일고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둔 이유가 원래 그 학원이라는 곳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원장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있고요. 최근 드라마도 또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특히나 이제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뭐 그 학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학원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 뭐 서울 쪽에 있는 강사들 다 또 이렇게 동원해갖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양아치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천안까지 직접 가서 수업을 하다가 이런 양아치들이랑 수업을 같이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드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딱 끊고 올라왔는데 실은 제가 이제 원래 어떤 특정한 학교를 갖다 수업을 진행하면은 못해도 사정이 바뀌어도 1학년 아이들을 입학시켰으면 3학년 졸업까지 무조건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딴 데를 찾더라도 어떻든 그걸 시키는데 북일고는 그걸 못했었어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 천안 지역의 이제 학원들을 대충 좀 또 알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 교재가 북일고에서 지금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교재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 말고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단어부터 해석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근데 요 교재가 안 바뀌고 계속 오다 보니까 기존의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들이 뭘 하냐면요. 그냥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거 그대로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나빠가고요. 그걸 못 봐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똑같은 자료를 갖다 몇 년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올해 갑자기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바뀐다 할지라도 컨셉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2월부터 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월까지 전체 책 1년 동안 분량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갖다가 1회독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 기말 끊어서 가면요. 그러면은 중간고사니까 대충 한 4분의 1 정도만 먼저 보면 될 것 같은데 북일고는 그런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6주나 8주 정도, 뭐 짧은 데는 4주 정도 내신 대비한다고 했을 때 중간이랑 기말 사이에 텀이 없거든요. 북일고는 입학하기 전부터 시작해갖고 적어도 고1 기말고사 마칠 때까지는 1년 내내 내신을 달려야 되는 학교입니다. 분량 자체가 그래요. 소화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여름방학쯤에 돼서 또 뒤쪽 부분을 1회독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 기말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을 갖다 1회독을 빠르게 뽑아줘야 돼요. 2월달 중에. 그래야지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정식 내신 대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딱 보는 거랑 한 번 보고 다시 보는 거랑 확 다르거든요. 그걸 시켜주는 게 2월달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서 교재의 어떤 내용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일종의 SAT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SAT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 지문 안에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문을 갖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교재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수치시키고 이 지문 다음에 어떤 지문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 좀 짜임새 있게 윤곽 잡는 게 2월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법 특히 변형을 많이 시킵니다. 이를테면요. 보통 대부분의 중학교 때까지의 내신은요. 솔직히 한 교과서 한두 시간만 빡세게 암기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요.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주면은 그냥 뭐 쉽게 나오는 게 어떤 중학교 내신이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암기가 불가능해지죠. 암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아갖고 학생들한테 풀려줘야 하는데 거기서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법이나 어휘 변형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그럼 어법 어휘 변형 시키는 순간 거의 시험의 어떤 성격이 뭐가 되냐면 너는 원래 영어 실력이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정도의 어떤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좀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요. 어떤 특정한 한 어휘가 있을 때 요 어휘는 포인트가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바꿀 것 같다 싶으면 그 어휘 프린트를 또 따로 제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어휘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를 갖다 쭉 다 연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월까지 좀 대비를 해줘야 되고요. 실제 출제될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분량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지 시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나올 만한 건덕지를 건드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북일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 시험 문제와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교재의 시험 문제가 100% 적중했다 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학교예요.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0개 지문의 분량이 있으면요. 교재를 갖다 2000개 분량을 만들면 돼요. 그럼 애들 갖다가 24시간 안 재우고 영어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적중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어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문제에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교재를 갖다 구성을 해서 접근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3월 이후에 내신 기간이 되게 되면요.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되겠죠. 자, 그때는 일단은 첫째, 빈칸, 주제, 요지, 제목, 주장, 함의, 그 다음에 또는 요약문과 같은 어떤 그런 메인 아이디어 추론에 일단 집중해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1회 독대.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슨 내용이고 어디쯤에서 나온 내용이야 라는 걸 숙지하지 않으면은 시험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법 변형이나 서술형 문제 풀기 갖다가 하는데, 요거 다 그때그때 새롭게 또 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 연습용으로 주고요. 과제용으로 주고, 또 새롭게 제작해 주고요. 그래서 좀 이따 교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어휘도 마찬가지로 암기, 변형 포인트, 어휘 전문 프린트를 또 따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건데요. 일단, 아까 모의고사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주교재가 방대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럼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비슷비슷하게 공부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등급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의고사 포인트를 갖다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를 써놨는데요. 현재 영어 내신으로, 고1, 2 영어 내신으로 대한민국 온라인 1타가, 영어 내신이다 보니까 이제 북일고랑은 좀 많이 거리가 멀죠. 보통 영어 내신은 교과서랑 모의고사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1타가 메가스터디의 이정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항상 모의고사랑 내신 교재를 같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가 내용, 그 다음에 뭐 분석, 이런 걸 갖다 만들면은 변형 문제는 다 제가 만듭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아마 저랑 이제 자제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모의고사 문제 내지는 실전 모의 같은 것들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만들어낸 문제 중에서는 최고의 퀄리티의 문제를 갖다가 접하게 될 겁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엄청난 예산들이거든요. 근데 쓰레기들 되게 많아요. 훨씬 더, 이걸 풀려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퀄리티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갖고, 매 시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뭔지 아시죠? 이 모의고사는 이를테면, 요번에 중간고사에 2023년 3월 모의고사랑, 그 다음 작년도 3월 모의고사 들어간다. 아이들이 3월달 모의고사 봤으니까, 그거의 변형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자체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북일고 내신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1회독 끝났잖아요. 2회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숙지했으니까 실제 북일고 시험처럼 문제를 내갖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서술형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제가 또는 제가 직접 못하면은 우리 영어 강사 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갖고 첨삭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보이진 않는데요. 어머님들 거기는 안 나와 있죠? 보이나요? 일단은 여기 이제 본 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해석이 없으면은 보다가 또 보고 또 보다가 또 보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빈칸 형태, 빈칸 포인트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선택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트에 따라서 요번에는 여기 A 세트, 요번엔 B 세트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요, 스텝 5라고 써 있습니다.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하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걸 갖다가 한 번에 교재로 묶어서 나간 적이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고요. 가능하면 주차별로 매주 요번 주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요번 주 해야 될 과제, 그 다음 그 과제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걷고
나눠주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를테면 서술형도 뭐 한글 서술형. 서술해라. 내지는 영어를 갖다 써라. 영작해라. 이런 형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술형인데 조금 이제 문제 형태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일고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이를테면은 객관식인데 거기에 영어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영어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정말로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면서 별거 아닌 영어 문제를 갖다가 이해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예요. 보시면은 실제처럼 뭐 요 지문 끊어갖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객관식도 들어가고 주관식 서술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쭉 배열해갖고 그래서 실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이런 시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라 갖다가 매 회차 연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학생 구성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한데요. 2월 달에 한해독을 했고요. 그 다음 3월 달에 또 새로운 학생들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한 1, 2회차 정도는 내용 숙지하는데 좀 그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보통 통상 한 3회차 정도부터 모의고사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간 범위에 대해서 모의고사. 그 나간 범위에 대해서 모의고사. 실제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일 많이 도움이 된 게 선생님이 직접 만든 모의고사였습니다. 내신 모의고사였습니다.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건 뭐냐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일고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일 좀 뭐랄까 특별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처집니다. 그 다음에 양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인원도 많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양서고나 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어 시험 보잖아. 그러면 수요일이에요? 자기네 영어 시험 보는 날짜도 모릅니다. 어차피 수능 볼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북일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까지는 내신 진짜 박터지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깃발 꽂아놔야지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이 영어로서는 좀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 일단 내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딱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부터는 일단 이제 수능 커리를 섞어야 되거든요. 이게 수능 커리가 1, 2학년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3학년들이 실제 풀어야 되는 내용이랑 괴리가 또 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요. 제가 지금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교과서 쭉 보면요. 야, 이거 초등학교 6년 전 과정 수학은 한 달이면 다 끝내겠는데 10불 정도의 분량밖에 되지 않게 되게 정말 쉬운데 그럼 이제 고등학교는 어렵잖아요. 그럼 중학교가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조금 얹은 정도에서 그냥 알짱대다 끝내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이게 뭐지? 싶은 어떤 반응들이 오고 아이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그런 뭐 당혹감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해소시켜 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1, 2학년 컬이랑 그 다음에 3학년의 어떤 실제 풀어야 되는 문제랑 괴리죠.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는 교과서 수준을 출제했다라고 거짓말을 치지만 어떻든 간에 교과서 공부에 갖고는 도저히 못 푸는 게 수능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는 이제 수능 커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기로서 핵심 어휘 다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 구문법도 기본기는 최소한 갖출 수 있어야겠죠. 이제 핵심은 요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는 공식을 찾아서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 그걸 갖다가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키스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Keyword Inference Structure Stress. 제가 이걸 갖다가 한 2010년부터 대외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대성마이맥이나 뭐 오름이나 이런 데 가면 키스 쓰는 애들이 많아요. 걔네들은 이제 keep it 뭐 simpl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어낸 건데 원래는 제가 먼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트럭처, 단락 구조를 통해서 스트레스, 강조 표현을 통해서 키워드, 핵심을 찾고, 그 다음 인퍼런스, 추론을 통해서 답의 근거를 찾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꼭 빠지게끔 함정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흔히 하는 방식대로 그냥 지문을 편하게 쭉 읽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당연히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패턴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갖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이제 문맥 추론. 이 문맥 추론이 조금 전에 그 북일고 내신에서 어휘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를 갖다가 다른 어휘, 유의어로 바꿀 수 있는 거 플러스해서 더 나가서 이 단어를 갖다 아예 다른 단어도 바꿀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이게 문맥 추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일고 학생들은 내신 대비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저절로 되겠죠. 그 다음에 빈출 소재. 자주 나온 소재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 실전 훈련을 갖다 쭉 시키는 어떤 과정으로 그 학습에 접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제가 이제 북일고 수업을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됐는데, 항상 제가 이제 욕심을 가졌던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좀 키워낼 만한 어떤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맡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학생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영어는 기시하고 딜러 힐러 아시잖아요. 게임에서. 아세요? 아이들 게임 하는 거 보면 우리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요. 딜러가 이제 칼 들고 뭐 갖고 막 이렇게 못 때려잡는 게 딜러고 힐러는 이제 뒤에서 이제 버프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최강의 영어 공격수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버프를 뿌려주고 힐링을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듣기로는 오픈 카톡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늘 강의 뭐죠? 이 설명의 영상 링크를 갖다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 이따 끝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제 시선에는 중3에서 고1 올라간 학생들 정말로 어리거든요. 되게 여리고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 걱정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얘가 가서 잘할까? 특히 이제 이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또 가보면 잘합니다.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스폰지 같아갖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따라옵니다. 특히 북일고에 갈 정도의 학생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볼래 하고 손만 잡아주면요. 같이 잘 뛰어줍니다. 그렇게 뛸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좀 좋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급 컷이요? 어떤 등급 컷이요? 아, 북일고의 내신 컷이요? 제가 3년 전 돼갖고 정확하게 그 컷이 기억이 안 나는데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80점, 80 몇 점 정도면 1등급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방대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년마다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기하게요. 한 학년이 별로면 그 다음 학년이 좀 잘하고요. 그 다음 학년이 또 못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좀 잘하는 학생들인 학년이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북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항상 연구해 보는데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좀 어느 학교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선생님이랑 좀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듣는데 애들이 대답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뭐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올해 조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이제 이를테면 입학 컷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점수 산정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들 평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어려우면
차라리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만큼 벌어지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공부만 계속 시키셔도 충분히 내신 유지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제 분량은 불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법, 어휘, 변형 이라든지 주관식 빈칸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나간 상태에서 그냥 암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대로 시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또 들어요. A형이었으면 B형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지문으로 치면요. 적어도 한 수능 지문으로 한 30개 내지 4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어법, 어휘, 암기, 그 다음에 어휘 리스트, 그리고 그 다음 빈칸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아 보여 좀 안쓰럽긴 한데 근데 그렇게 버티면 분명히 하여튼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힘이 빠지거든요. 계속 버티는 친구랑 이게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제철고도 그렇고 계속 버티는 친구들은 결국은 내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점점 힘 빠진 애들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끝나고 또 공부하신 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